지금 동래구가 저평가되어 있는 저는 마지막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약간 마지막 구간이군요. 네, 원래라면 동래구 돈 되는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동래구냐면요. 지금 동래구가 저평가되어 있는 저는 마지막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약간 마지막 구간이군요. 네, 원래라면 동래 레미안 온천 포레스티지 있죠. 이게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이 눌림이 이제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작년 9월에 대출 규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계엄령 사태가 있으면서 이 거래량이 급감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시장이 늦게 반응한다 뿐이지 결국에 이 시장은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늦게 반응했다라는 거는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의 장이 열렸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볼 건데요. 생각보다 투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죠. 요즘 뭐 좋은 단지들 사실 동래구에는 많은데 좀 매력적인 금액 그리고 매력적인 투자 뭐 컨디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현장을 직접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뉴스만 본다, 책상에서만 본다가 아니고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손님분이 우리 용 소장님 손님분이 이 물건을 사고 싶어요 해서 매물을 이제 칠하이를 보면 안 깎입니다. 아, 잘 안 깎여요. 네, 깎이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3억대, 4억대 아파트 수요가 작잖아요. 네. 이 입지가 좀 빠지거나 상품성이 좀 빠지다 보니까 가격군이 이제 평균보다 낮은 건데 이런 거는 내놔도 안 팔리고. 네. 근데 이제 한 7억대 이상, 요런 것들은 7억대 이상, 8억대 이상, 9억대 이상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세하게 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약간 그래요. 좀. 네. 그러면 경기가 나중에 좀 좋아지잖아요. 규제를 지금 지방 미분양이라든지 지방 경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이랬냐면요. 2008년 9년 때 저는 좀 비슷하거든요. 약간 지금이랑 좀 비슷하다.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본격적인 지방의 대세 상승장이 왔습니다. 그때도 보면 이제 그 과거에 부산에 입주 물량이 없었고요. 네. 가격군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지방에 대해서 좀 심각하다. 수도권과는 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규제 완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지방의 대세 상승장이 왔는데 역사는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반복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뭐 2009년, 8년, 9년과 지금 2025년이 완전히 매칭은 아니겠지만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경향이 있으니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요거는 내 집 마련 프로젝트라든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이 파일은 매월 나눠드리거든요. 이거는 전국 대상으로 네이버 매물이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가 지표를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게 좋겠다 이런 게 나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하나면 다 분석이 가능하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못 보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남천자이나 남천 더샵처럼 이제 최근에 신고가 찍히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군을 맞춰서 비슷한 가격군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천자이가 트럼프 월드 센터 원이랑 비슷한 가격군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남천자이는 신고가를 갱신한 거고 그렇죠. 트럼프 월드 센텀은 이제 신고가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비슷하니까 남천자이와 트럼프 월드가 비슷하니까 이거를 신고가를 고가를 17억 5천으로 잡으면 된다는 거죠. 네. 이 입주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정고점 자체가 과거에는 없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계속 갱신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비교 대상군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또 양정자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은 이제 가격이 양정자이가 더 비싸졌지만 네.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 네, 이거랑 가격군이 비슷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연재 롯데캐슬 대시양의 정고점에서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주면 양정자이 SK뷰의 이제 정고점을 조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비교 분석하면 좀 더 쉽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에 보겠습니다. 부산. 이러면 부산에 있는 전체 매물이 나오죠. 이거 부산에 있는 전 지역 매물 다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우와. 그다음 이제 동래구. 네.
그러면 이제 부산에 있는 동래구 매물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뭐를 하냐면요. 너무 저가는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버릴 건 버린다. 네. 너무 저가 아파트를 사면 그냥 그대로 물릴 수도 있어요. 빌라 이런 것도 좀 그렇죠, 조심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재개발이 되지 않는 빌라 네.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저는 큰 해서 최소 3억 이상. 3억. 그래서 좀 이것도 공격적으로 잡은 겁니다. 저는 사실 한 4억 이상 이런 거 잡는데 그래도 현재 3억 이상은 돼야지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얘는 정고점을 좀 회복해서 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겠다가 최소 부산에서는 특히 동래구에서는 3억은 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아파트들을 과거 트래킹을 그러니까 과거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래도 상승폭은 있었던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볼 겁니다. 뭐냐면 갭 투자금의 갭 투자 시 수익률이 좋은 아파트. 이거는 중요하죠. 대출 끼지 않고 나는 이자 내는 거 싫어 이런 분들이 투자했을 때 좋은 거. 네. 그리고 이제 갭 투자 금액이 작은 거. 그래서 나는 너무 소자본인데 나는 제일 작은 금액으로 좀 투자하고 싶어. 그 다음에 또 내 집 마련 수요가 요새는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내 집 마련했을 때 수익률이 좋은 거. 확실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이 대출 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확실히 또 달라지니까 중요하다 그죠?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갭 투자 시 수익률이 좋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일부 겹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좋은 아파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빨간색 칠한 거는 뭔가요? 빨간색은 저희가 이제 딱 방송 키기 전 네. 한 5분 전에 그나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나마 여기서 좀 괜찮다 싶은 거 이거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네. 확실히 핵심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괜찮은 게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정말 실거주하기 너무 좋은 단지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게 자, 이런 거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게 제가 여기서 보면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있고, 자, 여기서 명륜 아이파크 1단지. 자, 여기에 정고점을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최고가가, 자,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있고, 이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레이카운티가 입주가 끝났잖아요. 네네. 자, 레이카운티가 입주가 끝나면서 떡상한 아파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이게 쌍용더 플래티넘 거제. 거제 아시아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왜냐면 본체가 입주장이 끝났다 보니까 요 입주할 때는 이 주변 아파트들이 여기를 들어가려고 이 맞아요. 주변이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얘가 낙수효과처럼 이렇게 퍼집니다. 주변으로 다시. 사실 레이카운티 입주할 때는 이제 거제 쌍용 플래티넘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죠? 예. 뭐 그럴 바에 레이카운티 뒷동이라도 그러니까. 나는 그 가격에 갈란다 이러니까 이거 뭐 되겠어 이래 보는데 이것도 지주택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요거 보면 자 일단 8억 7천대 정고점 갔고요. 그러니까 9억 조금 못 갔죠. 네. 그래 지금 얼마냐면 7억, 7억 1천, 6억 9천 5백. 최근 세 건을 보면요. 전세는 이제 3억 2천 5백, 4억 2천이 하나가 좀 높고 또 3억에서 한 4억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명륜 아이파크 1단지를 보시면 최고가가 9억 6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보다 약 1억 정도 더 높았죠. 그렇네요. 한 9천 정도 더 높았죠. 근데 지금 매가가 7억 8천이 한 건이 있지만 6억 5천, 6억, 6억 7천. 좀 비슷하네요. 네. 매가가 오히려 더 싸요. 네. 좀 더 싸.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위 매물 가격 하면 6억 2천이단 말이죠. 네. 중위 예. 가격으로. 중위 가격으로 하면 그러니까 정고점은 더 높았는데 현재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싸. 이거는 그러면 얘가 입지가 빠져서 더 싼 게 아니고 시장의 사이클상 레이카운티는 입주가 끝나면서 여기까지 이제 수혜를 받은 거고요. 이 명륜동이라든지 온천동은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의 입주로 인해서 이 눌림이 좀 연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두 개만 딱 비교해봐도 두 중에서는 이게 낫겠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실거래가도 보면요.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끝에 조금 오르는 게 보이죠. 네네네. 조금씩 이런 거는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좋은 아파트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주변에 좋은 단지가 입주하니까 가격은 그러니까 전세가는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네. 매매가는 확실히 좀 오름폭으로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아파트는 갭 투자로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으로도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부동산을 이 데이터로도 보지만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입지를 볼 때 요 일대의 대장은 뭐냐면 명륜 힐스테이트 2차, 명륜 트라디움이거든요. 이게 이제 9억대를 하면서 8억 중반에서 9억 중반까지 이렇게 가면서 솔직히 해운대 자이 못지않은 가격 맞아요. 형성했습니다. 네. 이 대단지 입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근데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또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개가 있어요. 있죠. 예, 역 가깝고, 그 다음에 대단지의 브랜드에 예. 너무 조경 외관 다 좋고 근데 단점이 뭐다? 교동 초등학교로 간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조금 걸리지 그죠? 근데 내가 가성비와 아기를 키운다 교동 초등학교 품고 있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당연히 요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개의 호재가 더 있습니다. 여기 명륜 2구역이라고 해서 네. 좀 대장급이 될 만한 재개발 구역이 맞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강 로제비앙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완판 다 돼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29년 3월 달에 입주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는 좀 높거든요. 맞아요. 왜냐? 시간의 가치가 더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주할 때쯤 되면 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거든요. 왜냐면 대강 로제비앙 또 교동초들로 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나는 신축보다는 입지야 이런 분들은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위에서는 명륜 2구역, 명륜 투라디움이 끌어주고 밑에서는 대강 로제비앙이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난한 상승을 좀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데이터도 보고 입지도 보면 2차 검증이 되니까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이 좀 좋아할 만한 입지거든요. 네네네. 예, 상품성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입지만큼은 좀 좋아할 만한. 뭐 부동산은 입지 아닙니까? 네. 네. 일단 좋은 게 젊은 신혼 부부들이 이렇게 한다면 롯데백화점 바로 끼고 있고 그렇죠. 동래야에서 좀 견인을 해주는 이런 입지다 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네. 앞에 근생상권 잘 되어 있고 너무 살기 좋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회복은 최저점을 22년 12월에 찍고요. 그 뒤로 스물스물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그렇네요. 예, 차트를 보면 바닥 따지고 그냥 오르는 느낌이지 꼬꾸라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면 세대 수는 좀 작고 해도 20년차 아파트고 해도 와 입지가 좋은 게 진짜 크긴 크구나. 그렇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진짜 세게 드는 아파트가 그렇죠. 온천 SK뷰 1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요 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야, 이거 입주할 때 정말 와 위치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벌써 20살이야. 야, 이제는 뭐 다 컸네. 이제 어른이야 어른. 네. 자 그리고 뭐 온천 삼익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호재가 좀 붙을 수 있는 그렇죠. 이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거 같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네. 그죠? 그래서 입지를 본다면 온천 SK뷰 1차고요. 그나마 그래도 난 구축 싫어. 이렇게 초등학교 가까운 것도 좋아. 이러면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명륜 힐스테이트입니다. 자, 명륜 힐스테이트도 자, 요거도 뭐 같습니다. 요거도 이제 비슷한데 요거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는 교동 초등학교를 간다는 단점이 있고 그 외로는 뭐 뒤에 공원 끼고 있고 똑같이 명륜 2구역 위에서 끌어주고 트라디움 위에서 끌어주고 밑에서는 대강 로제비앙 밑에서 받쳐주다 보니까 이 아파트도 아직까지 8년 차니까 사실 12월생이라서 8년 차면 좀 그렇죠. 네. 만 6년? 네. 그래서 만 7년? 아직까지는 뭐 신축에 좀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세핑이죠, 세핑. 예. 이제 좀 시멘트 독도 좀 빠지고. 그렇죠. 예. 이제 좀 살만하네 하는 정도의 연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본다면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다 이러면 아무래도 입지에 요거를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투자다 이러면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저는 명륜 힐스테이트가 좀 더 낫다라고 봐집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역 이용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원래 메인 학원가 그리고 뭐 주변에 있는 인프라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하기는 확실히 더 네. 좋거든요. 그렇죠. 학원가가 요 라인 따라 형성이 계속 그렇죠. 되고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명륜 2구역 딱 들어오면 바로 옆에 지역이라서 가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직 KCC 보겠습니다. 사직 KCC. 사직 KCC 스위체는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알아. 이거는 고바위에 사실 이 아파트가 왜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어떠냐면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부산에서는 지금 아시아드 대로 라인 따라서 사직동에서 레이 카운티 동래야까지 연결되는 이 아시아드 대로 라인 따라서 학원가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네.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럼요. 내륙에서는 지금 거의 아시아드 대로가 그냥 원탑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네. 굵직굵직한 아파트들도 많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예정이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 키우기에. 맞죠. 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조금 한 5분 정도 이렇게 봤었었는데 여기 보면 여전히 전세가 상당히 귀합니다. 전체 세 개입니다. 예, 전체 3개고요. 여기도 전체 세대 2개.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높게 나옵니다. 84 타입이 5억 5천, 5억 6천에 나옵니다. 2개밖에 없는데 이제 높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5억대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7억. 7억은 이제 평수가 이제 9평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2차도 보면요. 전세가 81 타입이 4억 6천, 84 타입이 5억.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억 5천 6억 나오고 이게 5억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 KCC가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돈에 의해서 조금 그렇죠. 수요가 좀 위로 밀리는 거죠.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인 네. 뭐 KCC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죠. 예, 근데 순위가 딱 어떠냐면요. 사직 롯데, 그 다음에 사직 아쌍,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이제 여기 아시아드 고롱하늘채, 그 다음에 사직역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그 다음이 이제 KCC가 이 바톤을 좀 이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KCC도 좀 나쁘지 않고요. 제가 한때 여기 추천을 드렸을 때가 6억대였고, 요거는 거의 5억 초반 이렇게 맞아요. 있었단 네. 말이에요. 이제 조금 이제 여기 보세요, 조금 올랐습니다. 예. 5억 이렇게 5억 후반 이래 있다가 맞죠,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새 아파트들이 자꾸 이제 스물스물 나오거든요. 예. 요 위에 보면 이제 힐스테이트 분양 예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새 아파트 들어오면 또 나름대로 여기를 또 재평가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와,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원래 여기가 학교라든지 학원가라든지 이 사직동 교육의 원 중심이었잖아요. 네, 이게 아시아드 대로로 내려왔을 뿐이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관심 갖는 거는 평지 아시아드 대로 라인이기 때문에 더 비싼 거지. 그 다음 가격대로 이어지는 것은 여전히 이 위쪽으로도 네, 퍼지기도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한때는 진짜 여기 그렇죠. 사직상정이 엄청났죠. 아유, 예원 네. 초등학교 보내려고 다들 여기를 또 선호했었죠. 네. 이게 참 평지에 좀 내려와서 그렇죠. 좀 순위가 바뀌었다 뿐이지 저는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래 봐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포레나 동네. 와, 요거도 이제 5억 후반까지 봤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런 매물들을 이제 봤을 때가 정말 네. 좋은 시기였고 네. 그런 매물을 잡은 분도 정말 좋은 가격에 아, 이제 사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호갱노노상에서는 아직 뭐 꼬리 평- 마라 안 평균이니까. 올리고 이런데 예. 네이버 매물상에서는 이제는 포레나 살려고 하면 동네도 6억 중반 돼야 돼요. 6억 중반 돼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급매물을 저는 좀 잘 찾는다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6억 중반 이하로 지금 시점에서 6억 중반 이하로 사면 좀 나쁘지 않겠다. 그렇죠. 왜냐면 또 어쨌든 네,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게 네, 또 9억이니까. 결국에는 좀 요거를 자극시킬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미 자극이 되고 있죠. 그죠? 이미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포레나 동네가 앞에 오자를 달았을 때, 야 이거 너무 싸다. 지금 너무 뭐 한 40% 싸면 옆에 단지보다 너무 싼 거 아니야? 역세권도 더 가깝고 이렇게 재평가가 됐던데 네. 여기도 이제 6억 중반이고 아까 우리 동래구 거축도 이제 6억 중반이고 이러면 이제 사실 어디가 더 좋을까 비교가 되는데 네. 확실히 앞에 오자가 달았을 때가 포레나 동네 여기에 좀 쌌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명륜자이. 명륜자이도 34평 기준으로 네. 좀 좋은 상황에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진짜 7억대 초반이었을 때가 진짜 좋았을 텐데 막 앞에 6자 막 달리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너나 없이 또 네. 약간 좀 불경기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또 저렴하게 매물 나온 것도 있었고 네. 네. 명륜자이 산다도 하면 이제 어디서 좀 안 꿀리는. 그럼요. 네. 네. 지금은 뭐 대장이 트라디움으로 바뀌고 주변에 포레스테지라든지 이런 것들 동네라든지 많은 좋은 단지들이 왔지만은 네. 그전에는 명륜자이 분양하고 입주할 때는 정말 좋은 단지였어요. 그렇죠. 그냥 여기가 대장이었어요. 예. 여기가. 명륜자이하고 사진롯데 네. 하고가 누가 결국 대장이 될까 그렇죠. 막 이랬던 때 이제 학원가 형성이 좀 잘 되면서 사직 롯데 쪽으로 좀 기울긴 했는데 그래도 또 빠지지 않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명륜 2구역이 들어오면 트라디움하고 명륜자이가 바로 최대 수혜지로 딱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명륜 2구역이 딱 들어오면 1빠따가 트라디움, 2빠따가 명륜자이, 3빠따가 힐스테이트 1차, 그 다음에 저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 이쪽으로 좀 이 순서대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이 동네랑 아까 우리 봤던 수완동이라든지 이런 동네랑 조금은 다르긴 하거든요. 네. 예, 얘네들 동네끼리 명륜동, 온천동 좀 약간 뭉치는 그런 포지션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아까 동해선 동래역 쪽이랑 네. 1호선 또 명륜역 동래역 쪽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네.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 시 좋은 거는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 좀 작게 들어가는 아파트 한번 볼게요. 네. 이제 투자금이 가장 기대됩니다. 오. 아까 제가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보고 가야 되겠다. 자, 갭 투자 시 수익률 높은 것 중에서 자, 자 일단 내 집 저기서 다시 봐야 되겠네요. 자, 수익률 투자금 제일 작게 들어가는 거. 일단 이제 8천만 원 들어가는 사직 3전 그린코아 1차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조금 자신 있게 추천을 못 하겠어요.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싼 마이. 네, 그냥 참고만 하셔라. 이렇고 이제 흐름이 이제 사직상용 1차, 2차 충분히 오고 나야 이제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순위로 데이터상의 1순위로는 떴지만 입지가 너무 좀 고바이다 보니까 조금 빠지고요. 확실히 금액대도 차이 납니다. 예. 뭐 4억, 5억대가 아니고 이제 3억대로 매매 전체 금액이 넘어가니까 예. 뭐 당연히 갭도 사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요 세 개는 제가 이제 멤버십 전용으로 좀 알려드릴 거고요. 궁금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괜찮을 것 같다. 동네 SK뷰 3차. 네. 요거는 이제 잘만 보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신축이라서 사실 많이 언급되었던 단지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4억 좀 괜찮은 단지 기준으로 4억 후반, 5억 초반에도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제 요거는 주상복합이고 상업 지역에 져 있다 보니까 동간 가격이 상당히 좁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뷰가 좀 안 막힐 만한 거. 그냥 커튼 열면 콘크리트 같이 보이는 이런 것만 조금 피하면 그래도 입지적으로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왜냐면 더샵 동네 물론 이게 좀 더 좋지만 이게 매물 자체가 8억대에 나오고 안 깎이고 있거든요. 8억에서. 네, 그러면 여기 동네 SK뷰 3차가 같이 이제 좀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천 내면 포레스티지가 결국에는 잘 갈 녀석이단 말이죠. 그럼요. 그러면 좀 평지 쪽에 있는 이 아파트도 가성비로 해서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자, 갭 차이가 한 어느 정도 나는지 볼까요? 근데 확실히 신축이라서 5억대 신축은 정말 좀 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5억대는 나중에 조금 분위기가 타면 앞에 6자리로 바뀌는 것은 무난하게 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상에서 중위 가격이 이제 4억 8천 이렇게 뜨는데 급매물 좀 잘 찾으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봐집니다. 네. 자, 뭐 요렇게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했을 때 수익률 좋은 건데 이게 순위는요 60% 대출이냐 70% 대출이냐 투자 금액만 달라질 뿐이지 순위는 똑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세요. 60%대 순위, 삼익, 우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걸로 해서 순위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만 다를 뿐이지 나는 50% 대출할 건데 40% 대출할 건데 이래도
순위는 똑같다. 그렇죠. 예. 이건 개인의 좀 소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음. 60% 대출 나올 수도 있고 네. 70% 대출 나올 수도 있고 예. 상황에 맞춰서 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내 성향에 맞춰서 네. 이자 감당 능력 이런 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도 저는 사실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좀 없고요. 결국 그냥 명륜이차 아이파크 1단지가 그렇네요. 좀 눈에 띄고 그렇네요. 예, 뭐 안락대란치 2단지도 그냥 소액으로 좀 음. 들어가는 느낌으로 좀 봐야 되고 예.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도 좀 소액으로 조금 약간 소액이라기는 이제 좀 그렇지만 예, 위치는 너무 좋지 않나요? 예, 어, 오히려 위치는 너무 44평이 좀 평당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44평이 좀 좋게 뜨네요. 예. 요렇게까지 이제 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좀 참고해서 우리가 1차에서 이게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요 빨간 색깔 요거 좀 요거 그래 요거를 빼놨습니다. 쌍용더 플래티넘 아시아드. 예. 요거는 사직 롯데와 더불어서 아우 너무 좋은 단지죠. 예, 사실은 사직 롯데에 사실은 이제 이름이 그냥 사직 롯데 부르다 보니까 여기에 덜 불려서 그렇지 사실 이거는 거의 뭐 한 쌍둥이 형제 같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냥 같은 단지인데 1차, 2단지, 뭐 예. 1단지, 2단지 뭐 예. 이렇게 나뉜 것처럼 예. 도로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은 그냥 단지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르는 원리는 거의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때 정고점은 쌍용더 플래티넘 아시아드가 더 높았기 때문에 맞아요. 몇백 더 비쌌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매가가 1억 정도 더 싸더라고요. 네. 전세는 5천 정도 더 싸고. 그래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쌍용더 플래티넘 아시아드가 좀 괜찮은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9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본다면 저는 쌍용더 플래티넘 아시아드, 요거 좋은 사직 아시아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요렇게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 대망의 가장 좋은 거. 히든 단지. 예. 요거는 이제 바로 우리가 멤버십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볼 거고요. 그다음 안내사항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용 소장님의 구해줘 아파트 해가지고 자 1차는 우리가 상담을 하고요. 네. 그다음 현장 단지 픽을 합니다. 맞춤형 아파트를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답사 가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 이렇게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그랬을 때 가격이 이제 100만 원인데 계약이 용 소장님 통해서 됐을 때는 전에 환급을 또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매수를 하실 분들이라면 거의 무료로 하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신청자분들이 했던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내 하나 더 드리면 3월 7일 이제 무료 라이브 특강 있고요.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네. 그 다음에 우리 토지 투자 실전 투자반 해가지고 풀 패키지. 그래서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 점심 같이 먹고 오후에 현장 답사. 그래서 추천 물건까지 볼 수 있는데 투자 금액이 뭐 5천만 원 정도부터 네. 투자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거든요. 야, 5천으로도 토지 투자 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요거 참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주 연달아 되는데 일단 3월 9일 요걸 하셔도 되고 7일 뒤 이제 3월 16일이죠. 3월 16일 요거 날짜에 맞춰서 두 중에 하나 그냥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국 아파트 스터디, 토지 건물 스터디 네.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겠습니다. 네.